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작성.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성하는 게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재무상태표,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그래서 둘 다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표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뭐예요? 계산해요. 그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뭐 한다고요?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배열법이요?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비용은 무슨 주의?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라? 돈 써라. 가짜 계정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가계정 표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뭐 있다 그랬죠? 네, 채무증권에는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그 다음에 만기 보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미실현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 이론에 잘 나옵니다. 무슨 실현이요? 미실현. 미실현의 뜻은 평가예요. 뭐라고요? 평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손익이고요. 이거 나오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있거든요. 네,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어디라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1번, 2번 맞아요. 1번은 단기니까 단기손익, 영업의 손익이고, 그 다음에 매도는 기타 포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평가라는 건 금액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계산을 해주는 건데, 만기보유증권은 그 계산을 안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어차피 마지막 날 줄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네, 뭐 되어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꼭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계산을 안 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어저께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었는데, 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재고자산. 네,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 네, 판매 목적.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판매 찾으시면 돼요. 판매 몇 번에 있어요? 네, 1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거죠? 교환에다 밑줄 치세요. 네, 요거는 외우시라고 했는데 못 외웠으면 다시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교환의 뜻이 뭐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오타 났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다른 종류죠. 다른 종류면 동종이에요, 이종이에요? 다른 종류면? 네, 이종이에요. 우리가 이종격투기가 뭐죠?
다른 것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2종 그러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들어간 게 답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외우셔야 될 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개를 팔면 돼요. 몇 개를 팔면 된다고요? 20개. 그래서 20개를 팔 건데 어디부터 팔 거예요? 위에부터 팔 거예요. 왜 위에부터 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니까. 그러면 1월 1일 거에서 다 팔리겠죠. 맞죠? 그 다음에 3월 14일에서 또 10개 팔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남아요. 3월 14일에 20개.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요? 12만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240 나와요. 얼마 나와요? 240. 그 다음에 10월 17일 거는 다 남았겠죠. 안 팔렸으니까. 그러면 10개에 얼마예요? 예, 11만원. 그러면 얼마 되죠? 110만원.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 4번.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총평균법. 무슨 법이요? 총평균법.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총평균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은 빼고 구하는 거예요. 누구는 빼고요? 매출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 빼면은요. 거기 10개, 30개, 10개 있죠. 매출 빼면. 10개, 30개 몇 개요? 10개. 그거 더하면 몇 개죠? 50개죠. 몇 개예요? 50개. 그 다음에 처음이 100만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3월 14일이 얼마죠? 360. 그 다음에 10월 17일이 얼마예요? 110만원이에요. 그러면 57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570. 그래서 총평균법의 뜻이 뭐냐면 평균을 내는데 한 번에 평균 내는 거예요. 몇 번에 평균 낸다고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총의 뜻이 뭐예요? 일괄이잖아요. 한 번에 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70만원을 나눠요. 뭐 한다고요? 나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570만원을 50개로 나누면 11만 4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1만 4천원. 그 다음에 우리 50개 중에서 몇 개 팔았죠? 50개 중에서 20개 팔았죠. 그럼 몇 개 남죠? 30개. 그래서 30개 곱하면 342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342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근데 이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구해드리긴 했는데 요런 문제는 꼭 시간 날 때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5번 못 풀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 뒤로 빼세요. 왜냐면 계산 문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 했다 시간 모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시간이 모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6번) 한국은 2000X1년 6월 1일로부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2년. 몇 년이요? 2년. 2년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긴 거죠. 기니까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무슨 차입금이라고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우리 돈 빌리면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돼요. 뭐 줘야 돼요? 이자. 우리 주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었대요. 이거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대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2.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3번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요? 1%. 그러면 5천만 원에 1%면 얼마죠? 5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50만 원. 근데 거기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30만 원 있었대요. 얼마 있었대요? 30만 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거기다 적혀 있는 거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만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15만 원 대손 처리했대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15만 원 대손 처리했으면 얼마 남았죠? 15만 원 남았죠. 근데 우리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얼마 필요해요? 50만 원. 그럼 50만 원이 그 15만 원이 50만 원 되려면 얼마 부족하죠? 네, 35만 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도 우리 대손 충당금 나오면 부족한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요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보충법의 뜻은 모자른 것만큼 뭐 해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만 원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밖에 없다? 15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가 부족하다? 35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8번은 그냥 컨트롤 F 열심히 치세요. 그러면 4번 나와요. 요런 거는 그냥 열심히 컨트롤 F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제품 무슨 원가? 제조원가. 요거 맞추시려면 뭐 알아야 돼요? 네, T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T자로 뭐 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T자 모르면 맞출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복사 뜨고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무슨 품?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 하시고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 얼마죠? 100만원. 요것만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산수예요. 그 다음 얼마요? 50만원. 그 다음에 아이고 심표 잘못 찍었네. 그 다음에 보실게 간접비 얼마예요? 70만원.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얼마요? 30. 기말 얼마요? 60. 기초제품은 쓸 때 있다, 쓸 때 없다? 쓸 때 없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19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9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요거는 못 외우면 못 풉니다. 외우면 그냥 거기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0번은 요거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준 뭐요? 기준. 기준은 항상 실제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실제. 왜 그러냐면 실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정은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정은 예상치잖아요. 근데 진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대 배부래요. 얼마 과대 배부요? 10만원 과대. 그래서 과대의 뜻이 뭐냐면 실제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실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실제가 얼마래요? 네, 40만원이래요. 그러면 예정은 얼마일까요? 네, 예정은 5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50만원. 왜 그러냐면 기준은 누구다? 실제다. 네, 그래서 실제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과대의 뜻은 많다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많다? 10만원이 많다. 네, 그래서 50만원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2000시간이래요. 그럼 2000시간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죠? 25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50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2번.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1번은 요것도 T자 외우시면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제공품 옆에다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종종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제품 옆에다가 뭐라고 쓰죠? 네, 손익계산서라고 써요. 뭐라고 써요? 손익계산서. 이거 왜 쓰냐면 요런 문제 맞추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제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손익계산서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그냥 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써드릴 때 T자 쓸 때 제공품 옆에다가 종종 뭐라고 써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리고 제품 옆에다 뭐라고 써요? 손익계산서. 네, 요런 문제 맞추려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거. 언제요? 과거. 그리고 앞에 봐두세요. 의사결정 방법에서 시험 문제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메모원가하고 기회비용. 그래서 메모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옛날 거예요. 그래서 관련 없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예요.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이것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제가 종종 적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론 시험에서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면세는 이제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환급이 가능해요. 그것도 조기환급이라 그래서 15일 이내에 아니다. 환급이 불가능이죠. 앞에다 불완전이라고 써놓고서. 그래서 환급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층하고 연관성이 좀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1, 2, 3번,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놈 찾으면 돼요. 뭐가 가장 비싸죠? 네, 1번.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싼 게 뭐일 확률이 높아요? 면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외우셔야 맞출 확률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거 외운 적 있어요. 뭐 외운 적이 있냐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뭐요? 할인.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 연체이자.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 등 종업원 뭐요? 봉사료. 라고 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이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왜 외워야 된다고요? 외워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 하라 그랬죠? 외우라 그랬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솔직히 외워도 헷갈리거든요. 외워도 헷갈린데 못 외우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 다음에 15번 사업자 등록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며칠이네요? 20일. 그리고 발행은 2일 이내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래서 2번 틀린 이유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틀린 이유는 3월 25일 날 신청했으면 3월 25일부터 하는 거예요. 실제 사업 개시일이 아니고 요거 신청한 날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잘 봐두세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저기 통신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세무서 가도 가능합니다. 꼭 정해져 있는 데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명 관할 세무서라 그래서 정해져 있는 데만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 그리고 이론은 계속 풀고 계속 외우고 시험장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쪽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쪽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은 무조건 기초정보관리예요.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몇 문제 있죠? 네, 3문제 있어요. 몇 문제 있어요? 3문제 하세요. 앞에 보시면 일단 1번 여기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몇 번이요? 851번. 앞에 보세요. 금방 끝나요. 여기 위에 가서 차량 리스료, 경비, 현금 적요 1번 가서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끝.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딱딱 맞춰서 들어가서 끝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거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거는 시간이 막 2, 3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1분 안에 끝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2번도 요것도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30 치시고 주 100세 가고, 그 다음에 동시 128860180 김기백 도소매 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4 무슨 동이요? 백석동. 요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1번이 3개 나오거든요.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일단 우리 목표는 2개 이상이에요. 당연히 셋 다 맞추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제공품, 기말 모욕 제공품. 그럼 앞에 보세요. 그러면 순서는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어디요? 재무상태표라고 딱 문제 보고 10초 안에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 읽었는데 어디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패스.
그래 나머지 하고 시간 남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1시간 드릴 건데 모르는 거 잡고 있으면 안 그래도 시간 모자른데 모르는 거 잡고 있으면 더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어때요? 좀 중요해요. 공부하실 때.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어디 갔냐? 일단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세요? 재무상태표 가서 밑에다가 제공품 150이 아니고 얼마다? 250 고쳐요. 그 다음 나오세요. 앞에 보세요. 금방 끝낼 거예요. 따로 시간은 못 드려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가서 여기 있다 그랬어요. 어디요?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오른쪽. 여기 250 맞나 틀리나 뭐 하세요?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써요. 81 320 빵빵빵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 적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어디 있다고요? 제품 매출원가. 그러니까 요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1 320으로 고쳐요. 그리고 누구 적는다? 단기순이익.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12880 빵빵빵이에요. 그래서 얘를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잉여금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잉여금. 오셔서 얘를 또 고쳐요. 122880 빵빵빵. 그리고 누구 써요? 미쳐봐. 그 다음에 190 770 빵빵빵을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예요? 재무상태표 가서 얘를 고쳐요. 190 770 빵빵빵. 대차차액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이렇게 하면 4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입니다.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11시 2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6개. 모르겠는 건 비워두세요. 아직 우리 다 배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모르겠는 건 비워두시고 분계 적으신 거는 꼭 등록까지 해주십시오. 해보세요.